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이번 편은 실제 건물 매매할 때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오늘의 예시는 20억짜리 건물을 팔 때 부가세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전에 부가세에 대한 기본 개념,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 모두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매매 시에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세를 안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부가세를 안 낸다는 얘기고요. 토지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부분만 부가세를 냅니다. 한마디로 업무용은 부가세를 낸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제 주택 부분은 부가세를 안 내는데 예외사항으로 법인의 단순 보유 그리고 신축 분양이나 매매 사업자 등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면적 부가세를 예외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도 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건물이 20억이에요. 자, 그렇다면 건물이 20억이라면 건물이 다 20억이란 얘기가 아니라 땅값이랑 건물값이 있을 거고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자, 계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감정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흔하게 거래사를 비교를 하거나 지금 토지 시세 같은 걸 비교를 하죠. 이 비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공시지가라고 하죠.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산정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예를 들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얼마고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잡습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는 훨씬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을 하겠죠. 이 기준으로 비율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억짜리 건물이 12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토지가 8억이고 건물이 4억이다. 이러면 12억 기준에 8억과 4억의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이 비율을 그대로 현재 시가에 적용해서 예를 들면 현재 시세는 딱 2배다. 현재 호가는 2배다라고 하면 24억에 대한 비율로 토지 비율, 아까 8억분에 대한 비율이면 약 몇 프로가 되겠죠. 토지분이. 그럼 그 비율을 그대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24억에서 16억분에 대한 부분과 8억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돼요. 20억의 경우, 이 경우는 어떨까? 자, 먼저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사전 계산이 끝났다는 전제입니다. 자, 20억에 토지가가 12억이 나왔고 건물가가 8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 시에 주택은 부가세가 없다고 했는데, 자, 이 경우를 보니까 5층 건물에 1층, 2층 지하는 없고 1층, 2층은 상가고 3, 4, 5층은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은 매매 부가세가 없고 건물 중에 상가 부분만 1, 2층만 부가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토지 부분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1층, 2층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 부분을 부가세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20억 중에 12억은 토지, 8억은 건물입니다. 그럼 12억은 부가세가 없고 8억 중에 5층 중에 2층만이니까 5분의 2가 해당되죠. 상가 부분, 그러니까 업무용 부분은 5분의 2입니다. 그럼 아까 건물 부분이 얼마였죠? 8억이었죠? 8억에 5분의 2를 하면 한 층에 1억 6천이 나와죠. 1억 6천. 1억 6천 곱하기 5를 하면 5층이니까. 그러면 두 개 층이니까 3억 2천. 이 3억 2천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2천에 대한 부분을 부가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팁 하나 드리면, 자, 실무에서는 이 부가세를 주고받는 게 귀찮다, 싫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재화로 파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라는 영업권을 넘기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 양도 양수는 부가세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영업권을 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서로 거래를 하지 않는 포괄 양도 양수로 실무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끝으로 부가세 관련된 부분, 우리 온라인 강의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만든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일반 사업자는 10%, 간이 사업자는 3%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부가세를 내고 환급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라면 안 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죠.
사업자가 없으니까. 자,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 사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인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인이 원래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자, 실무에서 관례상으로 매수인이 이제 양쪽 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많이 거래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무런 특약의 기재가 없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 어떤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다 라고 특약에 명시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니까 우리 중개사님들 이런 매매할 때 특약사항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래권을 별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박학다식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특약 부분에서 원리 원칙대로 일반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포함으로 본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별도로 얼마이고 누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주면 매끄럽겠죠. 왜냐하면 이후에 건물 매매가가 예를 들면 20억인데 20억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 계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20억이 통으로 다 부가세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10%면 22억, 2억이라는 거금이 더 붙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관련된 부분 내용을 명시를 잘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때는 매수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라는 내용 특약을 쓰거나 매도인이 안고 간다면 매도인이 부담한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라고 기재를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건물 매매는 작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 혹은 세무사님들께 자문을 얻으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어서 설명드리면 매수자 역시 비사업자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쪽이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가세를 받을 수도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일반인지 간인지 면세인지 비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부가세 여부를 매듭 짓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부가세 부분으로 건물 매매 시에 실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너무 어려워도 우리 개념 정도 알고 가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찍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박학다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깊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일단 알고 가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